그게 말이 좋았네 죽지 않고 왔다 이렇게 새끼 트레이너 라인을 빌릴래 SOS처럼 이렇게 바로 봉삼에 파는 쪽에 어제 시장님이 만났대 어수룩해 엄마 숙제 걱정.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텔 영업 회계 강의를 맡고 있는 닥터 윌 양진욱 교수입니다. 예, 잠깐 비품이 들어갔네요. 자, 그러면 이제 강의를 계속 진행해 볼게요. 자, 우리의 그 호텔 영업 회계 주 교재는 호텔 어카운팅, 호텔 NCS 기반한 호텔 회계라고 백산 출판사에서 나온 교재로 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사실은 카메라로 촬영을 하나 했어요. 그런데 날렸어요. 그래서 그냥 화딱지 나서 그냥 오디오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음 주 강의할 때는 조금 더 살을 빼서 그 다음 얼굴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답해 죽겠어요. 자, 제 이름은 양진욱이고요. 제 영어 이름은 윌이에요. 그래서 닥터 윌이라 하고 이게 회사 이름입니다. 현재 닥터 윌 컨설팅의 비디구루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어요. 빅데이터 전문가라는 뜻이고요. 거기에 대표로 있습니다. 현재는 서울사이버대 겸임교수인데요. 조금 특이한데 저는 이제 빅데이터 정보보호학과라고 공대 교수예요. 그리고 현재 세종대에서는 이제 호텔 관광 경영학과에서 강의를 하지만 링크 사업단이라고 해서 그 기술 경영, 그래서 통계학이랑 AI 알고리즘, 데이터 마이닝 이런 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학과에서도 강사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는 이제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즉 경영 분석 쪽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한대는 정말 특별해요. 제가 이제 한 3년차 돼가네요. 이제 교강사를 한 쪽으로 하는데 그 전까지는 직장 생활을 했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박사학위 받고 처음, 그렇죠, 여기 나오지만 처음 했던 게 바로 장한대에서 여러분 호텔 영어 1, 2학년 때 배우셨죠? 그쪽 했습니다. 저는 뭐 간략하게 하면 이제 외국에서는 이제 호텔리어 생활하고 이제 카지노 딜러를 했고요. 이제 한국 와서 이제 제주 관광공사에서 처음 면세점 오픈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종 호텔에서 좀 오래 있었거든요.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석사를 했어요. 이제 석사를 경영대학원에서 MBA를 했고 그런 다음에 이제 제주관광공사에 있다가 이제 세종호텔로 갔죠. 세종호텔에 입사해서 이제 프런트 지배를 좀 오래 했습니다. 물론 영업팀, 마케팅 팀에서 이제 객실 판촉 지배도 했지만 그 프론트 데스크 지배는 한 5년, 마케팅 팀에서 한 1년, 이렇게 6년간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부영그룹의 본사에서 레저 사업본부가 있어요. 그래서 한 10개의 사업장을 관리하는 영업팀 과장으로 있었습니다. 뭐 저는 학부는 세종대를 나왔고요. 그 다음에 학부랑 그 다음에 박사학위를 거기서 받았습니다. 지금은 과정에 있는데요. 서울시립대에서 도시 빅데이터 융합공학과라는 데서 딥러닝 요즘 많이 핫하죠. 인공지능 지금 그래서 제 주된 관심은 이런 인공지능 산업이 좀 바뀌고 있잖아요. 특히 여러분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 강의 듣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언택트 마케팅이라고 그래서 점점 사람을 줄이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다행히 거의 대부분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실 테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그 자리를 계속 보존하고 또 디벨롭 즉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산업 구조가 막 변할 때 나만의 차별화 요소를 좀 잘 알아셔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회계라고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호텔 쪽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대부분 회계 재무 쪽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뭐 다 알다시피 회사를 망해도 끝까지 살아남는 게 회계 재무원이잖아요. 그 사람들 정리한다. 그러면은 제일 하는 게 이제 인사팀이고 그런 걸 생각하시면 이제 이 회계라는 거를 알고만 있어도 내가
다 같은 사람보다 모르는, 특히 현장직을 대부분이실 텐데 현장직에 있는 분들은 거의 모르세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왜 회계는 기업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아셔야 되고요. 깊게는 안 들어가요. 또 호텔 회계 자체가 일반적인 경영 회계보다 한 반쪽짜리예요, 솔직히.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뭐 저는 자격증은 꽤 많이 있는데 이제 주된 자격증이 이제 호텔 경영사라고 총집행 자격증이 있고요. 이제 교사 자격증 중등 2급, 그다음에 테스트홀에서 국제 영어 교사, 그다음에 사회조사 분석사랑 요즘에 하나 더 땄는데 이제 빅데이터 쪽으로 하니까 ADSP라고 국가 공인 이제 데이터 자격증이죠. 데이터 분석 자격증. 그다음에 뭐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CS 여기 하는 일이 원래 경영 컨설팅하고 CS 컨설팅 했거든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지금은 교육 컨설팅으로 많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 분석 쪽 그런 거 가르치고 뭐 최근 경력이라면 한국도로공사 신입사원 교육 이제 빅데이터 교육 같은 거를 했습니다. 뭐 이런 거 그쵸? 이런 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오프라인 생각하고 제가 강연 서비스를 준비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강연 서비스는 원래 제 블로그를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블로그고요. 거기에 이제 자한대 쭉 여러 개 제가 강의 나갔던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폴더에서 호텔 영어 회계를 찾으시면 이거는 이제 제가 만든 회계 원리 강의예요. 그때 휴넷이라는 회사랑 같이 거의 컨설턴트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직장인들 대상으로 이제 쉽게 어떻게 알아야 되니까 살아남으려면 알아야 되니까 강의하는 거를 이제 바탕으로 또 거기에서 주어진 이제 회계 원래 여러 거기 이제 경영 전문 교육 기관이다 보니까 거기인 거를 제가 과정을 또 다 이수했어요. 그래서 다 잘 짜집게 한 거죠.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원래 이게 NCS 과정으로 저희 학교가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교재를 선택해야 돼서 그거랑 같이 왜냐면 여러분들이 1, 2학년 때 제 기억으로는 아마 회계 원리를 안 배운 걸로 알고 있어요. 거의도 식음료 쪽으로 많이 가시니까 그래서 그 부분인데 회계 원리를 아예 모르고 영업 회계다. 그럼 영업 회계는 이제 회계 원리 다음이 이제 나눠지거든요. 세부하게 어떻게 보면 회계 원리 하고요. 기초 회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재무 회계, 그다음에 관리 회계, 재무회계, 관리. 이거 태블릿을 이게 장기간 되면 태블릿을 사야겠어요. 재무회계, 관리회계, 그 다음에 원가회계. 더 세분하면 원래 원가회계는 이 중간이에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렇게 강의 세 개로 크게 나눠지고 여기다가 이제 감사권 이제 CPA 공인회계사 준비하시는 분은 하나 감사 법이랑 그런 거 하는 법 이렇게 공부를 하거든요. 그런데 보통은 이제 여기까지 재무회계까지는 이제 일반적인 예를 들어 세종대는 이걸 가리켜요. 재무회계를 관리회계도 가리키고 원가회계도 가리킵니다. 간단하게는. 근데 이제 지금 보니까 우리는 영업회계다 보니까 내용을 보니 호텔에 맞게끔 관리회계를 건드려 주는 것 같더라고요. 요 부분은 살짝 맛만 보고 제가 그래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을 좀 다뤄주고 우리 교재에 충실하는 그런 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 온라인 강의가 편하긴 한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근데 문제가 뭐냐면 25분 이 강의안을 만들기가 되게 힘들어요. 교수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 대신 온라인 강의의 장점이 뭐냐면 되게 교재를 충실하게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보면은 이제 직장인 분들이 많아서 제가 2년 전에 소비자 행동론을 가르쳤는데 그때 느꼈던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특히 저는 이제 좀 늦은 시간이니까 그런데 뭐 5시 반부터 하잖아요. 그러면 다 지각하고 특히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미리 나올 수가 없잖아요. 대부분 배려를 해도 6시에 이제 나와서 또 서울에서 강남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러면 벌써 7시가 돼요. 그러면 이제 출석 체크하고 제 수업부터 들어가는 거죠. 이제 그런 경우를 좀 많이 봤어요. 그래서 한 그때 많은 친구들, 여러분 선배, 또 여러분 선배 중에 2명 정도가 또 세종대에서
지금 또 석사 과정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한 얘기가 한 두 번 정도는 출첵하고 두 번은 온라인으로도 좀 좋겠다. 그런데 온라인으로 하기는 여러분 일단은 공부에 충실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주말에 과제를 엄청 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면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그게 출결에 반영돼요. 그래서 원래는 그 강의안하고 과제는 이제 필요하면 원래 생각했던 게 있어요. 그래서 부담 없게 이제 보통 일반적인 과정할 때 한번 큰 보고서 형태로 하고 팀 프로젝트로 이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변형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이제 학교에서 지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로 하라고.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 제 계정이 이제 회사 계정으로 만들었고 이렇게 장한데 호텔 영업 회계 과제 제출이고 회사 계정인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요거 한 다음에 저한테 그걸 하셔야 돼요. 인증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과제 제출 이렇게 두 개 만들었어요. 강연 서비스 이렇게 두 개. 그래서 여기에 인증을 이메일로 그 주소로 해서 인증을 받으셔야 이제 접근이 가능합니다. 제가 인증을 여기서 꼭 수업 듣고 저한테 인증할게 이메일로 해주시면 되고요. 혹시 이게 인증이 혹시 안 된다 그러시면 제 카카오톡이 아이디가 PPOS78입니다. 이 카카오톡 아이디로 등록하셔서 저한테 인증해달라고 카톡을 남기시면 제가 나중에 몰아서 보고 그 다음에 인증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강연 서비스를 준다. 그렇지만 아마 책이 필요하실 거예요. 왜냐면 강의안으로 다 모든 걸 알려줄 수 없고 제가 이렇게 설명하지만 회계는 좀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하지만 다 다뤄줄 수가 없잖아요. 그 13주잖아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빼면.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이 책을 구매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어차피 제가 쓴 책도 아니고 필요하시면. 근데 강의안으로 웬만큼은 커버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1주차는 강의 소개 및 강의 계획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왜 이걸 하냐면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는 요령이기도 한데요. 이 목차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지 이런 것들을 좀 아실 수 있어요. 그리고 시험 때도 제가 이제 목차에서 이 파트는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정시가 없으면 그거라도 공부를 하셔서 시험 공부를 하셔야겠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학생 때만 얘기고 대부분이 이제 직장인이시잖아요. 그러면 직장에서 지금 어쩌면 말단이실 거야. 1, 2년 차, 뭐 2, 3년 차 이렇게 되던데 보통 여러분 어시스트 매니저 되면 이제 그쵸? 간부잖아요. 중간 관리자가 되시면 이제 슬슬 문서 작업에 투입되십니다. 그럼 문서 작업을 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면은 특히 매니저가 되면 문서 반이잖아요. 업무 시간에 밥 교대 할 때만 좀 도와주고 아니면 큰 행사만 하고 그러면 문서 작업할 때 이제 당황해 하세요. 대부분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현업에서 근데 목차를 하고 보고서 쓰는 연습을 이제 하게 되면 이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부담 없게 해야 될 보고서를 대부분 요약, 서머리 위주로 하는데요. 그 이유가 대부분이 높으신 분들은 바빠요. 그래서 원페이지 보고서를 강조합니다. 되게.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요약하는 게 더 어렵거든요. 생각보다. 그렇죠? 그래서 잘 알아야지 요약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연습을 좀 하고 거의 보고서는 원페이지가 좀 많은데 또 분량에 대해서 중요한 게 있으면 좀 양이 돼요. 그래서 특히 온라인으로 되니까 좀 양이 많아졌더라고요. 과제가. 그러니까 과제를 안 하시면 출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꼭 잊지 마시고 꼭 하시기 바래요. 이게 그 법적으로 1시간은 온라인으로 25분 강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25분 강의가 매번 3개 어떨 때는 제가 4개를 할 때도 있어요. 다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거는 4개짜리 25분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떤 게 있냐 죄송합니다. 과제는 어떤 게 있냐면 과제는
매 25분마다 과제 하나씩을 내주게 지금 돼 있어요. 출결 체크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잊지 마시고 그 꼭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부담 없는 걸로 내주려고 노력은 할게요. 그 다음에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회계 원리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고, 제목 벌써 나오죠? 기업 세계 언어다. 그쵸? 그 다음에 호텔 회계, 여기서부터 3사는 우리 1장 5분비죠. 호텔 회계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이론적인 구조,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강의 소개 및 강의 계획서 소개하면요, 1주차 때는 아까 지금 한 것처럼 이렇게 할 거고, 2주차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나가는데, 회계란 무엇인가 그거 하시고, 기초 개념 설명하고, 회계 순환 과정,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해요. 순환 과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쵸? 이거는 뭐 항상 CPA든 모든 시험에서가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호텔 경영 분석이 있더라고요. 이게 원래 경영 분석이라고 경영학과에 4학년 과목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데, 제가 문제를 좀 줄 건데 그 문제풀이에서만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매니저 포지션에 올라가시게 되면 아셔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이 회계를 3, 4학년 즉 그 심한 과정이지만 이제 4년제 학위를 주는 거잖아요. 4년제 학위를 준다는 거는 결국 뭐냐면 매니저까지 올라가는 그런 역량을 기르겠다. 근데 매니저의 포지션은 대부분 문서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문서인데 기업의 언어가 뭐예요? 회계이다 보니까 다 숫자예요. 그렇죠? 가장 이제 회계를 아직 안 하지만 소개 차원이지만, 여러분들이 내가 매출, 이거를 꼭 기억하시면 돼요. 원가 관리 할 때도 내가 얼마만큼 강조할지 모르겠는데, 이거예요. 이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쉽게 생각, 뭐 매출 빼기 비용은 수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1,000만 원을 벌었어. 근데 700만 원을 쓰면 지금 여러분 지금 손에 얼마 있어요? 300만 원 있잖아요. 그쵸? 이거예요. 이게 실제로 내가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이걸 순수익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이 수익을 올리고 싶어요. 그쵸? 그러면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매출을 올리거나 비용을 감소. 그쵸? 그래서 지금처럼 비용이, 매출은 안 오르는데 비용이 뭐예요? 많이 나가죠. 가만히 있어도 공장은 돌아야 되고 호텔은 돌아가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장 손쉽게 건드는 게 뭐예요? 사람을 구조조정하는 거예요. 보통 기업들이. 근데 서비스업, 특히 우리 같은 호텔이나 레스토랑이나 이런 쪽은 이 사람이 인적 자원이라고 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서비스업은. 그러니까 함부로 또 못 구조조정해요. 사람을 상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그냥 단순 노무직 업무만 한다면 여러분들은 구조조정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위기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회계도 아셔야 되고, 또 식음료 부서인 분들이 많잖아요. 식음료 부서인 분들은 자기만이 특징될 수 있는 그런 자격증. 그 중에 하나가 뭐 대표적인 거는 뭐 요리사 자격증일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거의 다 대부분 의미는 많이 없지만 그래도 나중에 혹시라도 자영업자, 저처럼 자영업자가 된다 그러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바리스타나, 그 다음에 뭐 레스토랑이나 이쪽 연회장 쪽으로 가실 분들은 소믈리에, 국제 자격증 있죠, 웨스트라고. 이런 거 따셔야죠. 그쵸? 그리고 바텐더, 유일한 국가 자격증이죠. 이런 거 제가 꼭 따라고 해요, 식음료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꼭 그 기억하시고요. 네. 자, 그런 다음에 그래서 3주차는 호텔 영업 회계라는 무엇인가, 이제 본격적으로 호텔 영업 회계에 대해서 나오는데, 전반적으로 나오는데, 이게 정확하게 관리 회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재무 회계가 있고 관리 회계가 있는데, 이 관리 회계 중에서 아무래도 영업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영업 회계를 하는 것 같아요. 영업 회계 정보 시스템, 그쵸? 다 요즘엔 전산화돼 있고, 고객의 영업 회계 활동, 이렇게 공부를 할 겁니다. 4주차 때는요, 호텔 영업 회계를 하게 되면 조직이나 업무가 어떻게 되냐. 그리고 사실 이렇게 쭉 보니까 요거 두 개가, 이게 어디서 하는 업무냐면은 프론트 데스크에서 하는 업무예요.
환전하고 기준품 보관하고. 이 기준품 보관이 왜 영업회계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간단하게 다루는 줄게요. 그 다음에 회계원의 서비스 자세. 그러니까 좀 엉뚱하게 붙어 있긴 한데 뭐 알아야겠죠,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5주차는 판매 전 영업회계, 객실 예약. 이쪽은 이제 5주차부터 그 다음에 우리 중간고사까지는 객실 쪽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 전, 판매 시점, 그 다음에 호텔 객실 요금 종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주차를 보시면 이건 좀 중요하고요. 6주차는 객실 가격 결정 방법,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쵸. 객실 관리론 같은 걸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객실 가격 결정 방법 정말 중요하고요. 그다음 판매 후 영업 회계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게 7주차인지 8주차인지 제가 잘 몰라서, 근데 일단은 강의에서는 7주차에는 중간고사 이렇게 볼 거고, 그 다음에 8주차에는 이게 바뀔 수도 있겠죠. 근데 아무튼 중간고사는 6주차까지 시험 볼게요. 6주차까지 배운 걸로. 그 다음에 8주차에는 고객 계정이 개설되기 전 요금 징수. 요금 징수를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요게 중요합니다. 이제 프론트 업무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하이 밸런스 책이라는, 그러니까 밸런스라는 장얘기거든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 객실 쪽은 어떻게 돼 있어요? 손님이 오셔가지고 객실료를 성금하시는, 요즘에 온라인으로 OTA라고 하죠. 온라인 트래블 에이전시 약자죠. 온라인으로 오실 경우에는 선불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원래 호텔은 처음에 투숙을 하시고, 인하우스라고 그러죠. 그런 걸 투숙하시는 걸 객실 안에 있다. 그래서 인하우스라고 합니다. 인하우스 상태에 있을 때 하고, 그 다음에 체크아웃 할 때 지불하죠. 사후 지불이잖아요. 체크아웃 때 그러니까 요구하는 게 나오고, 근데 그 전에 이분이 장기간이야.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일정한 다음에 혹시라도 모르니까 중간 정산을 해달라 요청할 수가 있어요. 그게 하이벌렌 책입니다. 제가 있던 호텔이 세종호텔인데요. 세종호텔 같은 경우에도 하루에 이렇게 매일 아침에 캐시어가 딱 와서 하는 일이 하이밸런스 체크를 해요. 그래서 200만 원이 넘으면 매니저한테 보고를 합니다. 요 예를 들어서 507호 손님이 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알았어. 그래서 컨시어 그 하이밸런스에서 중간 정산 해달라고 메시지를 컨시어즈한테 게시로 넣어달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9주차부터는 실질적으로 식음료, 그쵸, 여러분 식음료 많이 있으니까 식음료에 관련된 거고요. 여기 보시면 식음료 판매 영업 회계란 무엇이냐, 그리고 식음료 계산서 발행, 그 다음에 식음료 계산서를 어떻게 관리하냐 이렇게 배울 거고, 10주차가 여러분 연회 관리를 배우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나머지 지금 현실적으로 호텔에서 뷔페 식당 그리고 연회장 이로 빼놓고는 대부분이 다 적자죠. 일반적으로도 커피숍이나 뭐 여러 가지는 사실 특급 호텔 다니시면 있는 거고, 대부분 구색 가축입니다. 근데 이제 연회장이 이제 막강하죠. 총지배행까지 올라가는 데가 이제 연회장이네요. 대부분 특히 강남에 있는, 서울로 얘기하면 이 시장이 다르거든요. 강남 쪽은 비즈니스 고객들이고, 강북 쪽은 이제 사대문이자 있잖아요. 시청, 제가 있던 명동, 동대문 이런 데는 관광객 시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제 객실 위주로 판매가 지금까지 됐고, 여기는 식음료 위주로, 외국계 회사들이 강남역 이 테헤란로에 몰려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연회장 위주로 거의 총지배인이 나온다. 이렇게 좀 아시고요. 식음료 판매 요금 징수 방법,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따로 떨어져서 기타 매출인데, 대부분 이거 전체 관할은 이제 프론트에서 합니다. 이제 부가가치세, 이건 무조건 내야 되는 거죠. 정부 나라 돈이니까. 그다음에 봉사료 10%, 요즘엔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전화요금, 이 오퍼레이터라고 아시죠? 전화기 돈의 전화요금, 세탁, 이거 요즘에 세탁은 아시다시피 다 외주 주고 있고, 주차장도 그러고 있고요. 주차장비, 그다음에 미니바, 손님이 객실내에서 쓴 거, 거의 미니바는 요즘에 특일급 호텔만 유료를 팔고 있죠. 자, 그 다음에 11주차에서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한 주만 해요. 그러니까 맛만 보는 거죠. 관리회계다 보니까 원가는 뭐냐, 원가 관리의 이해, 호텔 원가 관리. 호텔 원가 관리 좀 간단합니다. 근데 호텔의 재고는 어떻게 관리하냐, 재고 관리까지 이제 맛을 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많이 줄였어요. 이게 지금 보면 어 전체적인 이제 재무나 원가 관리 회계 이렇게 회계라는 큰 게 있으면요. 호텔 회계는 여기 반쪽짜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호텔 회계를 공부한 사람들은 호텔 쪽의 회계원으로 갈 수는 있지만 전체 뭐 다른 여러분 아는 L그룹이나 뭐 S그룹이나 이런 데 회계 쪽으로 못 가요. 왜냐면 이런 데는 제조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조업은 뭐가 있냐면 제품하고 서비스를 다 다뤄요. 왜냐면 이게 제품은 이 생산 과정이 있잖아요. 요거 있고, 그러니까 요거에 또 원가 관리도 해야 되고, 또 중간에 이제 나 좀 나중에 배우겠지만 매달 이렇게 보고를 해야 돼. 월별로 보고를 해야 되죠. 그리고 연말에 한번 보고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중간에 지금 생산 중인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반제품이라고 해요. 반밖에 안 됐다. 반제품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근데 요런 게 다 이제 회계 원가 관리나 회계가 다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서비스업이다 보니까 요거 안 다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써먹는 거죠. 이게 얘네들은 7, 80%인데. 그래서 이제 세종대에서도 애들 이제 원가 관리나 회계 관리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많이 고민을 해요. 그러니까 진로에 대해서. 그래서 2학년 때부터 CPA 준비를 막 합니다. 학생들이. 왜? CPA가 안 되더라도 나중에 이렇게 빠지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부분을 좀 기억하시고 만약 지금이라도 회계 쪽이나 가고 싶다. 그러면 뭐 공부를 하시면 돼요. 뭐 빡세게 1년만 하시면 되니까. 참고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요건데 지금 호텔 회계에서도 우리는 또 맛만 보고 이 세 개를 다 해가지고 하고 호텔 얘기까지 나오니까 거의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 거다. 여기에 또 호텔 원래 배우는 호텔 회계에서 또 반띵이다. 그렇죠? 과목도 한 과목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돼요. 아이고 12초 안 했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감사입니다. 이게 좀 특이하더라고요. 감사가 여기까지 나오는 게. 그래서 좀 책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제 전반적으로 맛은 다 보여준 것 같아요. 트랜스크립트 방식이 있고 호텔 기계에 대한 감사 방식인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요거. 시험도 요거 위주로 냈고 대부분 요즘엔 다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부분 이 아프라라는 이제 특급 호텔 다니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실 거예요. 아프라라는 그 프로그램으로 돼 있죠. 대부분 전산 시스템이 PMS라고 하죠. Property Management System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면 오라클이라고 자바 언어를 만든 세계에서 가장 큰 그 회사예요. 이쪽 분야에서. 그래서 여기서 다 장악하고 있죠. 그래서 대부분 요즘에는 간단해졌습니다. 옛날에는 나이트 오디터라서 야간에서 이 체계를 다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 아프라나 그 다음에 뭐 최근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뭐 몇 가지 뭐 S사나 O사에서 만든 것들이 있는데 요거 다 베낀 거죠. 근데 성능이 많이 떨어져요. 근데 가격은 저렴해서 보통 리조트나 좀 이제 비즈니스 호텔에서는 대부분 우리나라 걸 이제 많이 쓰고 있고요. 자, 13조차는 이제 결산이랑 하고요. 감사는 뭐 하냐? 그래서 레스토랑이나 프론트나 그다음 캐셔, 그다음에 이게 나이트 오디터예요. 그다음에 수익 감사 이런 식으로 13조차에는 배우도록 할 겁니다. 그다음 원래는 14주차는 팀 프로젝트 발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과제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아마 개별 과제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쭉 가게 되면 왜냐면 몇 개 학교가 지금 계속 하고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서울시립대 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잘못하면 15조를 다 온라인으로 강의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연장이 될까봐 걱정이긴 한데 그게 만약 안 되면 제가 나중에 개별 과제로 변경되면 공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신 이건 꼭 해드릴게요. 시험 총정리. 그래서 기말고사는 지필고사를 보겠습니다. 자, 과제입니다. 과제는 크게 두 가지죠. 10점짜리고요. 온라인 수업 기간 동안 매 수업 시간에 과제 3개씩 제출하기가 학교 규정입니다. 꼭 하셔야 되고요. 이게 뭐냐면 출석이랑 관계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오프라인 수업 시에는 수업 시간에 과제 1개씩으로 변경할 건데 중요한 거 요약하는 걸로 그 시간 한 걸로 할 겁니다. 이거는 뭐 할지 안 할지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그다음에 구글 드라이브 과제 제출 폴더가 있는데 이 양식을 좀 맞춰주세요. 진짜 실제로 나중에 여러분들이 메이저 올라가려고 지금 이렇게 4년째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폴더나 파일 관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과, 제가 예를 들었죠. 학번, 이름, 일자. 왜 일자가 있냐면 지금 요것 때문에 그래요. 온라인 수업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과제 1, 2, 3 이렇게 되겠죠. 매일. 그래가지고 제 좀 이따 강의하다 보면 알겠지만 각각 수업하고 과제 1, 2, 3 이렇게 표시해 놨어요. 친절하게. 그렇게 보시고. 그리고 추후 제출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그렇죠? 온라인 수업은 안 됩니다. 온라인 수업은 안 되고요. 그 과제 3개. 그렇죠? 근데 추후 제출 획득 점수의 80%. 근데 이게 지금 제가 1, 2학년들 가는 이거 안 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직장에서 어떤 일이 있고 뭐 행사 있고 뭐 이럴 수 있어서 제가 받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지는 좀 고민을 해보고요. 아무튼 제출 시에 출결은 어쩔 수 없고 나머지 이제 여기에 반영되는 거 하나 0.3점 정도 되겠죠. 그러면 전체 횟수의 80%니까 0.2점 되겠네요.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과제 2는 원래 팀 프로젝트로 생각해서 14주 차에 한다고 그랬잖아요. 원래는. 그래서 원래 재무제표 분석이에요. 이게 뭐 제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렇게 매출 관리, 일일 매출 보고서 쓰는 뭐 손익 관리, 세무 업무 포함 이게 NCS 과정 규정에 아예 우리 과목에 정해 있었습니다. 고민할 필요도 없고 이걸 개별이었는데 팀 프로젝트 바꾼 거예요. 여러분 바쁘니까. 근데 중간고사 이후에 원래 제출하고 발표하는데 온라인 수업이 이렇게 계속되면은 개별 과제로 전환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추후에 만약 개별 과제로 전환되면 제가 이걸 좋아한다고 해서 썸머리 하는 거 원페이지 보고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데 주요 내용 정리인데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기 학번이랑 뭐 제 그때 말한 것처럼 파일 폴더 이런 식으로 쭉 쓰시고 이게 반이 나눠져 있을 겁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서 뭐 1, 2 왜냐면 제가 이걸 어떻게 계산했냐면 이 3까지 3개 그쵸? 그러니까 몇 줄 안 쓰면 돼요. 뭐 간혹 물어봐요. 폰트도 다 정해놨어요. 한글이랑 워드로 폰트도 11로 정해놨어요. 그리고 뭐 이미지 삽입하면 되냐요? 안 돼요. 순수하게 여러분들이 글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인판, 워드판 그래서 반드시 4장 왜냐면 저희가 중간 기말 빼면 13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딱 4장 하면 될 것 같아요. 4장으로 그리고 그러면은 4, 3, 10이니까 5장 나오는데요? 그건 걱정 마세요. 마지막 장은 제가 다 양식 만들어서 그건 4칸 알았죠?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개별 과제 추 구글 드라이브 과제 폴더 아까 강의안이랑 과제 폴더 따로 주소 가르쳐줬죠. 거기에 양식을 제공할 테니 그거대로 반드시 양식에 맞춰서 온라인으로 제출하시면 되고 이 온라인으로 여러분 꼭 제출하셔야 되고 그 로고 기록이 다 남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걸 다 이제 zip 파일 아시죠? 저 같은 경우에 RZIP 쓰는데 그걸로 압축해서 나중에 교무처에 가면 3년간 보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러분들 제 기억은 몇 명인지는 지금 정확하게 모르는데 재작년에 제가 가르쳤던 한 10명 정도 됐어요. 4학년들이. 그러면 벌써 이 4장 쓰면 40장이잖아요. 그래서 4장 꼭 적으면은 안 돼요. 3장, 2장 안 되고 5장도 안 됩니다. 4장. 그렇죠? 그리고 양식 꼭 맞춰서 이거 안 하면 괘씸죄. 저를 괴롭혔잖아요. 그러면 5점 감점하겠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다음 평가입니다. 여러분 제일 궁금한 거. 중간 기말 지필고사고 지필고사는 중간고사는 객관식만 냅니다. OX 문제, 그 다음에 사지선다형, 그렇죠? 그렇게 총 30점. 이것도 30점. 15문제고 문항당 2점씩 그리고 하입니다. 하, 중. 거기다가 이제 온라인으로 만약 이렇게 중간고사까지 간다. 최악의 경우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픈북, 오픈 노트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간고사 망하면 폭망이다. 왜? 어차피 상대평가니까. 그다음 지필고사가 객관식, 주관식 단답형, 서술형이 나오고요. 20문제인데 객관식은 1점씩, 주관식 단답형은 2점이고 2문제인데 여기 잘 보세요. 중간고사는 쉽게 낸다고 했잖아요. 기말고사 보세요. 상대평가로 난이도가 있는데 제가 출석을 되게 중시해요. 특히 여러분들은 특히 회계는 빠지면 이해를 못해요. 다음 그렇죠? 그래서 주관식 단답형 1번 문제는 제가 작성합니다.
당신은 이거예요. 문제까지 가르쳐줬어요. 출석을 100%. 이거 공결은 출석한 거죠. 공결로 처리된 거 빼고 결석. 그렇죠? 지각 괜찮아요. 결석 대신 결석을 하시면은 이거 1번 날라갑니다. 그러니까 출석이 20점이니까 이거 하면 22점은 따고 간다. 100% 하면 여기 생각하시고 서술형은 한 5-6줄 쓰는 건데 어떤 내용 보고 정의하는 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서술형 6점. 이렇게. 이게 난이도 조절이 딱 되죠. 자, 그리고 과제 지금 아예 1주차 과제 첫 번째 내줄게요. 자기소개하기입니다. 양식에 맞춰서 작성하고 제가 올려드릴게요. 자, 자기소개를 하시고 간단하게 한 페이지로 쓰시면 돼요. 다시 이것도 글씨 크기 정해져 있어요. 11폰트. 자, 그래서 자기소개 및 이번 수업을 들은 이유, 그 다음에 기대하는 바, 그리고 지금 이게 온라인 수업을 그것도 녹화 실시간도 아니고 녹화 방송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 그런 게 이제 질의응답도 보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아예 또 지금 2주차까지는 만들어놨기 때문에 강의안을 대신 여러분들이 교수자에게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저에게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됐으니까 좀 쉬었다 갈게요.